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 오늘 시장 업앤다운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속 상승세 이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1포인트 하락한 2621.36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5.82포인트 하락한 733.23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코스피 3억 3,900만 주, 코스닥 11억 890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법적 고지 및 투자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5월 15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테마는 인터넷은행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대선 후보들의 제4 인터넷은행 설립 공약이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소소뱅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급등했는데요. 리드코프와 메이슨캐피탈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리드코프는 2019년부터 시작된 소소뱅크 프로젝트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메이슨캐피탈은 금융 라이센스를 확보한 네오뱅크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다날도 7.10% 상승했는데 자체 개발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기술을 소소뱅크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정 발의로 재생에너지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재명 후보의 햇빛정금 공약수의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햇빛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정금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모델을 언급했는데요. 8호 대성파인텍,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CM플러스도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교육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보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 VR, 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강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비상교육은 17.95% 상승했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메가임디와 아이스크림 에듀도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주목할 테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한 소식이 전해지며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핵심 부품 공급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12.24% 상승했는데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부품을 공급하며 실적 성장 가속화가 전망됩니다. 나우로보틱스는 21.90%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진로봇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후 15.13%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장동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된 효과가 일부 반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테마는 의료기기와 제약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세계 최초 AI 장기재생 플랫폼의 미국 진출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된 반려동물 재생치료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20.32% 상승했고 앱클론은 8.74% 상승하며 연간 로열티 7,300억 원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는 해운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수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발언을 하면서 해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해수부와 HMM 모두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HMM은 6.49% 상승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 2.8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139억 원으로
50.83%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도 0.88% 상승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목할 테마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는 티니핑 캐릭터의 인기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63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발표하며 급등했습니다. 티니핑 캐릭터는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 40억 뷰를 돌파한 대표 키즈 콘텐츠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틱톡에서도 10억 뷰를 돌파해 광고 수익만 연간 5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완구업체 2곳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연간 100억 원 매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 불발 소식에 따른 실망감으로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탄불 평화협상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트럼프 역시 참석 계획을 철회하면서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성건설은 8.01% 하락했고 계룡건설은 8.20% 하락했습니다. SY스틸텍과 대동기어도 약 6% 하락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원전이나 엔터 관련주가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결국 매수 기회였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종전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결국 올 미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항공 및 저가항공사 테마도 코스피에서 가장 큰 폭인 7.18%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날까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항공우가 14.49% 하락했습니다. 생명보험 섹터는 코스피에서 두 번째로 큰 폭인 3.17%로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으며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일부 금융주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3.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일부 업체들의 예상 하회 실적에 동반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등이 중동에 대규모 AI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7% 하락, 삼성전자는 0.17% 하락, PSK홀딩스는 11.47% 하락했습니다. 5월 15일 저녁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4.5%대로 상승한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시장은 9월 또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미 히토류 및 군사용 상품 수출 규제를 90일간 중단하는 등 무역 갈등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중 간 실질적인 관세는 결국 1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5월 15일 시장은 연속 상승 후 나타난 기술적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원화 강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조정일 가능성이 있으며 환율 안정화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일까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주 부담은 지속될 수 있으나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월 15일이 해쉬운 K주식 분석 오늘 시장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